안녕하세요. 대구부동산 스터디입니다. 12월 25일 휴일도 여러분을 위해 방송을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전세 매물 최고치 1년 후에는 역전세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KB 매수 우위지수 살펴보시면 매수세가 대구는 4주째 0입니다. 이거 솔직히 좀 1년 후에 역전세 굉장히 우려스러워요. 거래량과 거래대금 먼저 살펴보시겠습니다. 아파트 거래량 전일 대비 48건 추가로 신고되어서 그 중에서 신고가는 3건이 있었네요. 이거 10% 미만이죠. 그러면 이 가격이 점점 더 많이 둔화될 거예요. 11월 현재 1220건 신고되고 있습니다. 서울이 한 1400건 정도 된다고 하니까 대구 아직 거래 많은 편인 거예요. 왜 많은지는 건설사에서 매입하는 부분 한 100개, LH에서 매입 임대주택 하는 사업 있죠. 그것도 생각보다 거래가 좀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건 제가 LH에 한번 문의를 해서 그 데이터가 얼마나 되는지도 한번 파악해서 알려드릴게요. 자, 가격 상단. 이 무슨 일이고 2억 5천만 원이나 하락했네요. 20% 가까운 하락. 상승은 폭이 점점 좁아지는 거 보이시죠? 1,000만 원. 뭐 이렇게라도 처분할 수 있는 입장이면은 다행이고, 저 가격에 만족하고 매수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그 또한 아주 좋은 조합이 아닐까 싶습니다. 한 10% 하락, 10% 하락, 조금 하락, 5% 하락, 요것도 한 5% 하락. 이 가격 상단부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 또 이거 기억하시죠? 이 3억대가 여기 제가 매물을 거래되는 거 한 대여섯 개 보여드리는데 3억대가 요 정도 됩니다. 이거 월송동 코롱 하늘채 1단지 매매가가 5억 2천원을 찍었던 것이 지금 4억 6천까지 떨어졌다. 이거 전년 말에 2020년 12월 이 무렵에 전세가 완전히 동났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전세 들어가신 분들 아마 여기 한 4억까지도 전세, 4억 그 이상도 전세 들어가셨을 거예요 아마.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대충 제가 시세는 둘러보는데 그 정도 들어가셨을 거예요. 이거 한 방만 더 떨어져도 이런 한 10% 정도 하락 한 번만 더 나오게 돼도 전세가나 매매가나 거의 같아져 버린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추후에 전세가는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게 계속 문제가 될 것 같아서, 그럼 전세가 2억까지 떨어지면 임대인이 2억을 돌려줘야 되는 상황, 임대인이 나 배째 돈 없어 못 돌려줘 하면은 그때 역월세라는 현상이 나타나기도 하죠. 가격 하단 부분 모두 하락거래만 있습니다. 보통 한 10% 정도 하락은 고점 대비 10% 하락이라서 굉장히 많은 하락처럼 계속 느껴지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상단부 거래도 아까 위에 보셨죠? 어제 효성 해링턴인가요? 어딘가요? 중동인가요? 거기 가격 20% 떨어지잖아요. 가격, 물론 이 가격 낮은 것들이 오를 때 덜 오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하락폭이 작아 보이기도 한데 이것도 조금 디스카운트 여지가 있을 것 같다. 제가 값 떨어뜨리는 거 아닙니다. 저한테 와서 욕하지 마세요. 아파트 건당 거래대금 한 2억 9천만 원 정도 수준, 2억 7천. 요 금액도 수치를 대구 사람들이 2억 9천만 원 정도 거래하는구나 라는 것도 어렴풋이 알고 있으면 다음에 제가 다른 자료들을 보여드릴 때 참고가 되실 거예요. 자, 가격대별 거래량 흐름만 보시면 되는데 10월의 거래량을 넘어서지 못할 것이다. 11월의 거래량을 넘어서지 못할 것이다. 아마 1000건 이하의 아주 어목한 세상이 올 것 같기도 한 느낌이 들어요. 3억 미만 거래 비중 한 68%, 65% 정도 보시면 되겠네요. 6억 이상 거래 비중 12월 달에는 2%가 채 안 됩니다. 11월은 4.2%, 약간 오르긴 했지만 이 추세라는 것만 보시면 되거든요. 구군별 거래량 넘어가고요. 분양권 거래량 전일 대비 6건 추가로 신고되었고 2건이 신고가가 아니고 이제 신규 등록되었습니다. 신규 거래입니다. 신규 거래. 깜짝 놀랐습니다. 19억 3천. 대구 월베라움 프라이빗 DL 19억 3천. 무슨 분양권이 19억 3천.
굉장히 비싸서 저는 놀랐습니다. 이런 가격의 분양권을 본 적이 없었거든요. 요건 뒤에 다시 한번 짚어드리고 20% 하락, 요거 신규 거래, 요거 한 5% 하락. 야, 그리고 이게 56제곱미터네요. 두류 센트레빌 더 시티. 뭐 싼 것 같은 느낌은 안 들어요. 그래도 어쨌든 또 다른 거 매물 보시면 한 20% 하락, 20% 하락. 요거는 한 5% 하락. 하지만 이 전체적인 이 분위기가 좀 별로 좋아 보이진 않고, 분양권은 워낙 뭐 거래도 잘 안 되고 그래서요. 요 월배 라운 프라이빗티에 19억 3천, 19억 3천 기억하고 넘어갑니다. 19억 3천. 자, 19억 3천, 19억 3천. 어딘가요? 이거 보이시나요? 네. 제가 이거 조금 번거롭지만 찾아봤습니다. 요 평형이었습니다. 175제곱미터. 분양권 거래 19억 3천. 이거 숫자 쓰기도 어렵습니다. 뭐 분양가나 이거나 똑같네요. 저는 뭐 엄청난 신고가가 나왔는 줄 알고 깜짝 놀라서 쳐다봤는데 그렇지는 않았더라고요. 아파트 전세 거래량 48분의 4, 48건이 거래되었고 신규 거래가 4건. 여러분 이거 좀, 이 숫자 좀 우려스럽지 않나요? 1101건입니다. 이게 전세 거래가 50, 60, 뭐 평균 하루에 한 50, 60개 내야 되는데 이 숫자가 조금 떨어지더라고요. 점점. 이게 한 달만 11월 거래만 하는 게 아니고 11월, 12월 거래를 포함해서 48건이 신고되었다는 말이고, 월 말로 가면은 과거에는 신고를 미뤄뒀던 물량들이 막 신고가 나와가지고 이 거래 건수가 확 올라가는데, 지금은 신고 추세가 굉장히 빨라지고 있어서 이거 신고 건수 이거 한 1150건, 한 1200건 정도 거래량, 이번 달 11월 거래는 한 1200건 선에서 마무리될 것 같네요. 그럼 하루에 몇 건 정도 거래되는 건가요? 전세가 1200 나누기 30을 하면 하루 평균 전세 거래는 40건 정도 된다. 지난달에는 1400건이었거든요. 그럼 이거는 하루에 또 하루 40건 정도인가요? 3, 42, 아이고 모르겠다. 어쨌든 하루에 한 40건 정도 거래, 대구 전역에서 전세가 40건 거래된다. 매물 개수 보시면 또 여기 좀 놀라운 부분이 또 있어요. 전세 거래 보시면 요거 조금밖에 안 떨어졌는 거, 요런 거 보지 마시고 요거 많이 떨어졌죠. 6억 8천에서 5억 3천, 5억 5천에서 4억 8천. 이것도 아직까지 이 매매가가 더 오르지 않는 다음에는 전세가율이 계속 떨어질 거예요. 저 항상 계속 말씀드리는데 50%, 지금 이자가 관련된 특별 방송을 해드려야 되는데 연말에 그 생방송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음량 조절이 안 되어서 계속 하울링이 생겨가지고요. 늦어지는 부분 양해 부탁드리고요. 이것도 한 10% 하락. 근데 10% 하락, 얼마 하락 안 한 거예요? 높은 거래도 존재합니다. 신고가도 존재합니다. 신고가가 아까 3건 있다고, 아니다, 4건 있다고 말씀드렸었죠. 그 다음 가격 하단 부분은 보면 대다수가 하락을 했다. 추세가 빨리 바뀌질 않네요. 여기 역전세존이 과연 어딜까 생각해 보니까 금리가 오르면 오를수록, 저는 방송 초반 11월 달만 해도 처음에 여기만 역전세존인 줄 알았어요. 여기만, 요 부분만. 근데 이제는 이 지금 새길 막 칠할게요. 지금 보세요. 이 부분까지도 역전세존이 될 수 있다. 전세가율이 뭐 통계로 찾아보니까 70몇 % 막 그렇게 얘기를 하던데, 전세가율이 매매가 대비 전세가율이 그렇게 높지 않아요. 부산도 60% 수준 안 되는 것 같고요. 대구도 아마 그 수준보다 금리가 오르면 오를수록 더 떨어질 거기 때문에 이 엄청난 역전세존, 아마 임대인 입장에서는 작년에 집값이 엄청 오를 때 임차인 보증금이 좀 낮은 상태고 이웃에 보니까 좀 높은 가격의 전세로 들어와요. 배가 살살 아픕니다. 야, 나도 전세 다음에는 왕창 올려받아야 되는데 빨리 임차인이 빨리 나가고 다음 또 세입자를 맞아 드려야 되는데라고 좀 잔뜩 벼르고 있었어요. 분위기가 좀 그랬어요. 근데 웬걸 지금 신규 거래되는 거 보니까 이중 가격이라고 하는데, 임대차 3법으로 인해서 이중 가격 때문에 이 낮은 가격대가 이게 잘못된 거고,
작년 같은 경우에 새로 맺었던 높은 가격대가 오른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금리라는 변수를 만나면서 이 높은 가격대 얘가 잘못된 것이고 낮은 가격대 얘가 정상인 이런 상태가 된 거예요. 이 이중 가격대, 낮은 가격대 사람들한테 임차인한테 엄청난 부담을 안겨줄 거라고 느꼈는데 이 임대인이 부담을 가지게 되는 이런 상황이 오고 있는 것 같아요. 전세 가격대별 거래량, 우리 집은 얼마에 임대를 놓을 건데 대구에는 한 달 동안 그 가격대가 얼마나 거래가 될까 한 부분만 짚어보면요. 3억에서 4억대 거래, 요 정도가 한 달에 한 240건 거래가 됩니다. 그러면 행정구역별로 나눠보면 한 개 구에 한 50건 정도 거래가 됩니다. 그러면 구에서 다시 동으로 나눠보면 한 개 동에서 거래가 한 두어 건씩 될까요? 생각보다 거래가 많지를 않다. 3억 미만 거래 비중이 한 60% 정도. 이 비율, 요 흐름을 저는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데요. 사람들이 금융 비용을 많이 지불하고서라도 더 높은 전세를 찾는다는 거죠. 3억 미만 전세보다 정주 여건이 더 나은 곳. 이거 보세요. 3억에서 4억 구간. 얘가 사람들이 더 많이 선호하나 봐요. 조금 금융 비용이 나가더라도 더 나은 정주 여건을 찾아간다. 나 금융 비용 너무 부담스러워. 가격 더 싼 전세를 찾아갈래 하는 비중이 좀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금액적인 부분에서만 합리적으로 생각한다면 이 낮은 거래가 많아야 될 텐데, 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금액뿐만 아니고 이 정주 여건, 교육 환경 여러 가지 요건이 고려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 흐름도 계속 관심 있게 봅니다. 4억 이상 거래량 11월 달 보니까 한 120건 정도, 4억에서 5억 거래가 120건 정도, 이 정도 되었네요. 아파트 월세 거래량 39건 추가로 신고되었습니다. 신규 평균 월세 가격 46만원에서 12월달 49만원, 조금 더 올랐습니다. 이거 반전세 영향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보증금은 그렇게 크게 많이 뛰지는 않았어요. 임대 거래량 전체적으로 87건 추가로 신고되었네요. 요거 보세요. 11월 임대 거래량 예년의 흐름만큼 못 따라가죠. 10월의 흐름을 보면 그래도 예년 흐름보다는 한 90건 정도 차이 나는데 지금은 736건 차이가 나요. 이거 거래가 다 완료되고 한 4, 5일 정도 거래일이 남아있어서 완료가 된다고 해도 이거 제법 차이가 마이너스 한 500은 될 것 같아요. 거래가 확실히 줄긴 줄죠. 매도 물량, 임대 물량 살펴보시겠습니다. 자, 여기 매도 물량 조금 늘어난 모습. 전세 물량이 최고치예요. 6,703건. 방송 계속 보시는 분들이 6,703건 하면은 제가 전세 예정 물량 방송했었던 거 혹시 기억나시나요? 그 방송 다시 한번 보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제가 한 부분만 살짝 보여드릴게요. 6,703이라는 숫자 기억하고 나면 넘어갑니다. 일단 써놓을게요. 6,703이라고 써놨습니다. 제가 월말 전세 예정 물량 얼마라고 예측했습니까? 요거 표 방송에서 보여드렸죠. 6,788건. 지금 요 추세라면은 지금 한 주 더 지나고 나면은 연말에 12월 30일이 제가 달력을 지금 못 봐서 모르겠는데 한 4, 5일 정도 더 남았거든요. 매물이 감소했다가 늘어났다가 감소했다가 늘어났다고 하지만 이 우상향 추세를 유지하면 이거 유지할 것 같지 않나요? 6,788건. 이게 맞아 떨어진다면 내년에는 전세 매물 몇 개라고 했죠? 예전 방송 다시 한번 봐주세요. 좀 걱정스럽네요. 내 혼자 걱정을 왜 이렇게 하고 있는지. 그냥 요게 수치만 살펴보고 넘어갈게요. 월세 물량 소폭 증가했습니다. 전체 임대 물량 전일 대비 소폭 증가했습니다. 연초 대비 거의 3배까지는 도달하지는 못하겠네요. 입주 아파트 전월세, 월배 3정, 그리고 가까운 이제 입주 12월, 입주 시작했나요? 이제 입주 시작되나요? 수성 골드 클래스. 는 어제 했고, 자, 다시 월배 3정. 요 빨간색 부분, 수성 골드 클래스, 요 부분.
요 흐름 계속 추적해서 살펴봐 주세요. 그래야지 전세가 잘 빠지는지 안 빠지는지, 그리고 저곳의 전세가가 어느 정도 되는지도 네이버 부동산 이런 곳에 들어가셔서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네요. 매매 가격 지수, 매수 심리, 대구 12월 20일자 매매, 전세, 동반 하락. 매매 어디가 많이 빠지는지 보니까 뭐 특별히 어디가 많이 빠진다 이렇게 보기는 힘든 상태네요. 자, 매수 심리, 요게 제가 제목에도 넣어놨는데 4주째 매수세가 0이라는 겁니다. 이 노란색 선 있죠, 바닥에 따라붙어 있는 얘가 4주째 0입니다. 그리고 매도세가 이렇게 높아졌어요. 이렇게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매수 우위 지수는 전반적으로 23.2. 와, 세종시처럼 정말, 세종시가 지금 마이너스 한 0.5 정도 기록하잖아요. 세종시가 매수세가 0.32, 마이너스 0.23 여기를 오갈 때 이 파란색 선이 100에 딱 갖다 붙어 있었어요. 100에. 지금도 아마 찾아보면은 100에 딱 갖다 붙어 있을 거예요. 대구도 이 오르는 추세가 이 하반기로 들면서 기울기가 더 커지는 느낌이죠. 여기 언제 가서 닿을지, 여기 가서 닿을 때쯤이면 아마 대구도 소수점 두 자리, 첫째 자리 포함 둘째 자리까지 나오는 하락세도 나올 수 있겠네요. 연말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제가 걱정만 하다가 오늘 방송 끝났는 것 같네요. 좀 더 좋은 소식 알려드리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